자, 이제는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인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조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약과 시간 순서를 중점적으로 공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표를 만들 때는요, 이 세계의 정세가 어떻는지, 그리고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이제 구분해서 연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계속 복습하고 있지만요,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고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는데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다? 일본이 중국의 랴오뚱 반도를 가지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가지는 거, 할양을 받는 거를 견제했던 누가?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이끌어서 삼국 간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일본은요, 이제 러시아가 어쨌든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국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대립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슬슬 약간 둘이 싸울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에 위기감을 느꼈던 고종 황제는요, 우리는 아무 편도 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외 중립 선언을 선포하지만 그건 싸그리 무시한 채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역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요,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반도에서 그 군사 기지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요, 일본은요, 우리나라와 한일의정서라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한일의정서의 내용을 보면요, 대일본 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전략이 바로 러일 전쟁이 되겠죠. 러일 전쟁에서 필요한 그 한반도의 지점을 우리가 좀 이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무슨 조약? 한일의정서라는 거예요. 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일본이 점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맺어진 조약은요, 제1차 한일협약인데요. 이 역시 두 번째 사료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한국 정부는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을 거고요. 또 2번 한국 정부는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때 고문은요, 무엇이냐? 어떠한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일본이 조선한테 이러한 재정이나 외교에 간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을 요점하자면 고문을 파견하겠다라는데요. 이때 재정 고문은요, 메가타입니다. 나중에 우리 경제 침략에서요,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로 나오고요. 외교 고문으로서는 스티븐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스티븐스는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는요, 일본은요, 진짜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요, 사전 작업을 펼치게 돼요. 바로 우리나라를 그냥 잡아먹으면 이 외국에서 이제 어떤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한테 먼저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게 그 세 가지 조약입니다. 미국과 일본과 맺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있고요. 그다음 일본과 영국이 맺었던 제2차 영일 동맹이 있고요. 그다음 러시아와 일본이 맺은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과 일본이 맺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인데요. 자, 미국인 테프트는요, 일본의 동의 없이는 한국이 외국과 어떤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일본 군대에 의해 한국에 대한 종주권은 확립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이제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 테니까 일본 너도 필리핀 넘보지 마라고 서로 어떠한 이제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가스르테프트 밀약은 미국이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를
허용해줬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2차 영일 동맹은요 보도록 할게요. 영국은요 이러는 거예요. 영국도요 일본은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에서 탁월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즉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이 오로지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영국이 허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이건 누구와 누가 맺었다? 러시아와 일본이 맺게 되는데, 자, 우리 아까 러시아와 일본 무슨 전쟁?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러일 전쟁에서요, 일본이 이기게 돼요. 거기에 대한 조약이 바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중재로 맺어지게 되는 조약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는요, 일본이요, 한국에서 정치, 군사, 경제상에서 탁월한 이익을 갖는다는 걸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러시아, 앞으로는 다시는 한국 넘보지 않을게. 일본이 너 가져. 그리고 일본이요,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 보호, 감리, 즉 감시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때 러시아가 감히 저지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야? 결국은 러시아도 역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국 점령을 인정받은 일본이에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먹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어떤 조약을 맺게 됐느냐, 그 유명한 을사늑약입니다. 이때 조약이 아니라 늑인 이유는요, 이 늑자가 강제 늑자예요. 굉장히 당시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간 조약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을사늑약이라 그러는데요, 그 불법성은 교과서 131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을사늑약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보면요, 이겁니다. 일본은요, 자, 일본의 중개, 일본을 거쳐야지 조선은 다른 나라와 조약과 약속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